네, 안녕하세요. 축구 생각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좀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마이크도 지금 거의 먼지가 좀 쌓여서 지금 좀 청소를 하고 이제 촬영을 하게 됐는데, 그만큼 지금 월드컵 기간이라서 월드컵 경기들 자체가 프로토 위주로 되다 보니까 승무패가 좀 중단됐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연말이다 보니까 일적으로도 좀 바빴었고 그다음에 뭐 개인적인 이 사유들도 좀 있었어서 최근에 촬영을 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번에 또 승무패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제 그 들어오는 회차가 두 번이나 2월이 된 회차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또 준비를 하게 됐고요. 우선 이 월드컵 예측이죠. 이게 이 경기가 월드컵이 개막하기 전에 베팅을 했었기 때문에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이제 5천 원씩 베팅을 했었고 그래서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돼서 6배가 이제 적중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주중에 다음 주 주중에 있는 이 승무패죠. 승무패가 월요일 날 마감이기 때문에 오늘이 아마 내일 이제 배팅이 올라올 텐데 내일까지는 배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어, 아직 국내 배당이 좀 뜨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점에서 좀 어려운 회차인 것 같기도 하고 또 프랑스 리그가 들어왔는데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프랑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좀 순위가 조금 더 높고 홈팀인 경우에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은 있는 리그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래서 저는 경기적인 부분보다는 좀 이 배당적인 부분을 조금 더 접목을 프랑스 리그에서는 좀 시켰고요. 아무래도 이 프랑스 리그 같은 경우에는 자주 접하는 리그는 아니기 때문에 좀 참고 위주로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퍼드 대 이제 토트넘의 경기고요. 상대 전적은 토트넘이 좀 앞서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뭐 사실 경기적인 부분들도 보더라도 브랜드퍼드가 시즌 초반에 좋지 않았다가 다시 좀 좋아졌었던 흐름을 보여줬었다가 조금은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토트넘은 뭐 어쨌든 꾸역꾸역 뭐 경기력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도 꾸역꾸역 어느 정도 승점을 쌓으면서 그래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에서의 활약들이 좋았었던 뭐 히샬리송이나 이런 선수들이 조금 더 중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뭐 손흥민이 뭐 월드컵 때는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거는 이 가면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브랜드퍼드가 역습에 취약한 수비적인 부분들을 보여주는 팀이라서 지금의 토트넘의 히샬리송의 폼이 올라온 부분들이나 케인도 월드컵에서의 뭐 괜찮은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좀 경기적인 부분들이 좀 폼이 많이 올라와 있는 토트넘이 무난하게 이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브랜드포드의 단통 패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관련해서는 베팅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단톡방 참여를 희망하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입니다. 독식에서는 사실은 토트넘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리그가 다시 재개되는 상황들이나 아니면 이 좀 경기적인 부분들에서의 좀 답답했었던 부분들은 이 리그가 휴식 전까지 있었던 토트넘이기 때문에 무승부까지는 독식에서는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독식에서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풀럼의 경기고요. 이 경기는 좀 난해한 것 같아요. 어쨌든 크리스탈 팰리스가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크리스탈 팰리스가 더 높은 부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상대 전적이 일단은 비등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스탈 팰리스를 좀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좀 풀럼과 같이 상대적으로 자기들보다 좀 약한 팀들, 하위권 팀들 상대로는 크리스탈 팰리스가 제대로 된 경기력을 펼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뭐 강팀 상대로 좀 역습이나 이런 공간을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노리는 부분들이 더 좋은데 선수비 후역습에 플레이가 더 좋은 크리스탈 팰리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풀럼과의 상성을 봤었을 때 풀럼이 지금 제공권이나 높이가 있고 역습 때도 최근에 좀 괜찮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팀이라서 이런 경기는 완전한 역배를 가져가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특성상 풀럼이 충분히 노려볼 만한 경기지 않을까. 왜냐면 크리스탈 팰리스가 제공권에서 크로스나 세트피스에서의 실점도 좀 어느 정도 있는 팀이고 공간도 있는 팀이라서 저는 풀럼이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직에서는 뭐 경기력은 크리스탈 팰리스가 앞서는 부분은 분명히 맞고 공격진의 개인 능력들이 워낙에 좋은 팀이라서 이 무승부를 가져가는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식에서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저는 이 경기가 좀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울버햄튼이 지금 황희찬이 월드컵에서의 좋은 부분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리그를 좀 준비하면서의 모습들도 좀 좋은 소식을 좀 들려주고 있어요. 다시 소속팀으로 돌아가고 나서. 그래서 지금 폼이 좀 황희찬이 좀 괜찮아 보여서 울버햄튼이 좀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는 있는데 에버튼이 좀 경기력이 난해한 게 이 수비적으로 뒷공간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밸런스 자체가 그렇게 나쁜 팀은 아니고 울버햄튼이 리그에서 보여줬었던 모습들이 리그 휴식 전까지 워낙에 좀 좋지 않은 부분들이 많았었어서 이 경기가 좀 가장 제가 선택하기 좀 EPL 경기들 중에서 어려웠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도 선택을 하자면 울버햄튼이 리그 재개 전까지는 좋지 않았던 흐름이지만 월드컵 이후에 선수들이 좀 폼이 좀 토트넘과 마찬가지로 좀 올라오고 있다라는 그런 경기적인 부분에서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서 에버튼도 지금 경기력이 좋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기 때문에 좀 무승부의 결과가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 단독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울버햄튼의 뒷공간을 생각을 해봤을 때 공간이 있을 때는 그래도 울버햄튼이 나쁘지 않았었던 부분들을 분명히 있었습니다. 결정력이 좀 아쉽긴 하고 이 공격에서의 마무리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긴 하지만 리그 휴식 기간 이후의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은 보완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독식에서는 에버튼의 단통 패로 완전한 역배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입니다. 레스터 대 뉴캐슬의 경기고요. 뭐 상대 전적은 비등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좀 승패 방향의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 상대 전적에서도 좀 승패 쪽을 좀 가리키고 있고 뉴캐슬이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배당을 받았죠. 투표율도 몰렸고요. 그만큼 뉴캐슬이 리그 재개 전까지의 모습들이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뭐 공격에서의 모습들도 워낙에 좋았었고 그리고 뭐 제공권적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역습에서의 부분들이나 아니면 측면에서의 뭐 알미론도 굉장히 좋았었고요. 근데 레스터의 스타일상 역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바디가 이번 시즌 좀 굉장히 아쉽고 득점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긴 하지만 이선 자원들의 득점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날카로운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 뉴캐슬이 수비적으로 굉장히 좀 많이 안정이 됐어요. 그래서 리그에서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수비진의 주력 자체는 좀 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캐슬이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다가 레스터의 역습에 좀 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승패 방향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또한 뉴캐슬이 좋은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면 전 뉴캐슬의 단통으로 가져갔을 텐데 뉴캐슬이 리그가 이 휴식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오히려 뉴캐슬에게는 마이너스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흐름이 끊겼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레스터의 역배를 좀 가져가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에서는 승패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뉴캐슬의 흐름이 끊긴 상황이라서 레스터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저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은 첨가돼서 독식에서는 레스터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사우스햄튼 대 브라이튼의 경기고요. 사실 상대 전적만 놓고 보면 사우스햄튼이 좀 압도적이에요. 브라이튼은 단일승밖에 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사실은 이 경기도 좀 난해한 경기긴 해서 무승부 쪽을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승부를 가져가지 않는 부분들은 브라이튼이 역배인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정배당을 받았고 투표율도 좀 몰렸죠. 그리고
경기적인 부분들이 사우스햄튼이 이번 시즌 유난히 좀 공격진의 능력들이나 뭐 압박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지만 수비에서의 워낙에 좀 공간을 좀 많이 이번 시즌 특히 많이 노출을 하는 것 같고 공격에서의 그 전개하는 과정에서도 너무 둘러싸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정 선수들에게 좀 공격이 좀 너무 집중이 되어 있고 의존이 되어 있고 공격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 자체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이번 시즌 좀 그래도 이 중위권 팀들 중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브라이튼도 크리스탈 팰리스와 마찬가지로 좀 강팀에게 조금 더 강한 면모를 보여주는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그리고 상대 전적 때문에 무승부도 좀 추천을 드리는 부분인데 저는 지금 사우스햄튼의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브라이튼이 저는 힘겹게라도 이길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로 정배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리버풀의 경기고요. 좀 이 경기는 저는 좀 지우는 쪽을 승무패로 지우는 쪽으로 최종에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는데 리버풀이 챔스에 비해서 좀 리그에서의 성적들이 굉장히 좀 이번 시즌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고 아스톤 빌라가 이번 시즌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리버풀이 굉장히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좀 배당이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1.7배당까지 받을 리버풀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이 아스톤 빌라가 이 제라드 감독 경질 후에 좀 좋았었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공격에서의 부분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물론 공격에 비해서 수비가 아쉽기 때문에 리버풀이 이길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좀 리버풀의 승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드린 앞선 상황들을 봤었을 때는 승무패가 다 느껴지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에선 좀 승무패로 이 경기를 지어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선 단통으로 가자면 사실은 승패 방향도 어울리는 경기인 것 같긴 한데 아스톤 빌라의 단통 승을 아무리 독식픽이라도 가져가기에는 조금은 무리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변을 좀 보고 있는 경기는 맞기 때문에 독식에선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입니다. 아스날 대 웨스트햄. 투표율 굉장히 많이 몰렸죠. 아스날이 좀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되긴 했는데 이 경기는 사실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 지난 시즌에 웨스트햄이었다면 조금은 고민을 했겠지만 이번 시즌 웨스트햄이 좋지 않고 아스날이 좋은 부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아스날도 좀 아쉬운 부분들은 뉴캐슬처럼 좀 좋았었던 흐름이 리그가 중단이 됐었기 때문에 그 흐름 자체가 좀 끊긴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번 시즌의 웨스트햄이라면 저는 무난한 승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경기입니다. 첼시 대 본머스의 경기고요. 좀 이 경기도 좀 애매한 게 첼시가 사실 이번 시즌 모습들을 보면 공간이 있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강팀 상대로도 좀 괜찮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약팀 상대로 좀 공격에서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득점력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뭐 상대가 본머스라서 무난하게 이길 것 같긴 한데 이 본머스가 이번 시즌 은근히 좀 잘 지진 않습니다. 은근히 좀 잘 비비는 그런 밸런스적인 부분들도 괜찮고 또 높이도 좀 세트피스에서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좀 거친 축구를 좀 해서 사실 첼시가 고전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본머스가 수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첼시의 최종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직에서는 무승부도 좀 바치겠습니다. 뭐 첼시가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본머스와 비교해봤었을 때 지금 첼시가 뭐 압도적이다라는 느낌까진 좀 들지 않고 좀 배당이 너무 낮게 책정이 됐다라는 게 좀 낚시인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많이 몰리지 않은 부분들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독식에서 무승부까지 받쳐서 승무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입니다. 아작 대 앙제의 경기고요. 사실 이 리그왕은 자주 접하는 리그는 아니기 때문에
좀 순위표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작시오가 18위, 앙제가 20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뭐 승점은 비등해요. 저는 이 경기를 좀 아작이 유리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데 단통으로 가져간 부분들은 일단 배당도 낮게 책정이 됐고, 그리고 이 두 팀에게 있어서 사실 무승부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이기려고 경기를 할 거예요. 왜냐면 승점 차이가 4점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저는 조금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는 아작이 더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투라 대 이제 낭트의 경기인데요. 투라는 13위, 낭트는 15위, 뭐 비등한 두 팀의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무승부가 좀 투표율에서 정배당을 좀 가리키고 있고, 그리고 배당은 좀 투라가 정배당을 받았어요. 근데 이 상대 전적을 보면 낭트가 조금 더 유리한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 저도 이 공격에서의 모습들을 봤을 때는 낭트가 조금 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낭트는 이 수비가 너무나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많아서 투라는 좀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낭트보다는 좀 괜찮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투표율이 무승부로 좀 몰린 부분들은 좀 불안하긴 하지만 저는 경기적인 부분에서는 무승부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에서는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승까지 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를 사실 투표율이 이 균등하게 분배가 된 경기라서 투픽을 가져가는 게 맞진 않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저는 일단은 지금 트루아가 좀 정배당을 받았고 밸런스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낭트보다 좀 좋기 때문에 트루아가 질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승무 투픽을 독식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입니다. 오세르 대 이제 모나코의 경기고요. 오세르는 17위, 모나코는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의심하고 있진 않아요. 원정인에도 불구하고 모나코의 배당이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많이 몰렸죠. 상대 전적도 우세하고요. 모든 상황들이 모나코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런 좀 너무나도 유리해 보이는 경기에서는 좀 조심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경기까지 의심하기에는 제가 앞선 경기들에서 좀 이변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이 경기는 좀 정배당을 생각을 했습니다. 최종과 독식 모두 오세르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클레르몽 대 릴의 경기고요. 네, 릴 같은 경우에는 7위에 위치하고 있고 클레르몽은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가장 어려웠었던 이 리그왕 경기들 중에서는 선택이 가장 어려웠었던 개인적인 경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릴이 조금 순위적인 부분들은 앞서긴 하지만 클레르몽과의 차이가 좀 크지 않고 더군다나 원정에서의 경기라는 점, 배당은 좀 낮게 책정이 됐고 투표율도 많이 몰렸지만 저는 좀 개인적으로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클레르몽이 좀 생각보다 경기력이 괜찮아요. 릴이 좀 우세해 보이는 건 맞습니다. 특히나 측면에서의 공격들도 굉장히 좋은 릴이라서 클레르몽 상대로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지만 저는 무승부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레르몽이 만만한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체중에서는 무승부에 좀 중점을 두고 그리고 릴이 좀 우세해 보이는 경기는 맞기 때문에 무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라서 단통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입니다. 브레스트 대 이제 리옹의 경기인데요. 이거지 브레스트라고 했네요. 브레스트는 16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리옹 같은 경우에는 8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리옹은 예전만큼의 강팀은 아니죠. 그냥 요새는 중상위권에 좀 위치하고 있는 팀인데 리옹이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브레스트가 수비적으로 좀 불안하기 때문에 리옹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배당이 좀 너무 높게 책정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 전적도 앞서고 투표율도 많이 몰리지 않았고 배당도 좀 높게 책정이 됐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리옹이 예전만큼의 강팀이라는 면모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중상위권이라는 팀 그리고 좀 미끄러지는 경향들이 좀 많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리옹이 유리해 보이긴 하지만 너무나도 좀 불안해 보이는 경기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브레스트의 역습에 좀 당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가지고는 있어서 최종에서는 승무패로 좀 지워보도록 하고요. 독식에서는 단통으로 가자면
브레스트와 리옹. 그래도 단통이면은 리옹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식에서는 브레스트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번 경기 PSG 대 이제 스트라스부르의 경기인데요. PSG는 1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스트라스부르는 19위에 위치하고 있는데 스트라스부르가 좀 이 순위가 많이 내려왔네요. 예전에 리그왕이 들어왔었을